안녕하세요. 충남 언론인연합회 오늘의 이슈 토론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8일 날 발의가 되고 6월 2일 날 충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충남 학생인권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 충남 학생인권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도의회에 올라온 학생인권 조례안을 보면은 지난달 28일 김영수 의원이 서산 분이신데요. 김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거기에 이제 오인철, 윤철상, 조철기, 김은나, 홍기호, 안장원, 김대영, 이계양, 최훈, 황영란, 김명숙, 오인환, 정병기, 이공희, 김영원, 이선영, 전익현, 김동일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발의한 의원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이선영 의원은 정의당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김영수 의원이 발의한 재정 이유를 보면은 학생의 인권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의 법률과 유엔의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충분히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사항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이 없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과 반인권적인 학교 문화를 실효성 있고 인간 존엄성에 뿌리를 둔 본질적인 인권 존중 교육 공동체 문화로 바꿔가기 위해서 규범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또 조례안 제정 사유에는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헌법 및 법령에서 규정한 학생의 인권을 보장 및 실현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조례안에는 주로 교육감의 책무와 학생의 권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에 있어 학생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공호관, 학생인권 침해 구제 신청, 학생인권 교육 등 8가지가 주요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은 신체의 자유와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호를 받을 권리, 징계에 대한 적법 절차의 권리 등 자유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생의 배움과 학습에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평등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장은 성인지 교육의 실시와 차별에 대한 이의 제기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권을 명시했습니다. 학생 등의 의견 제출권, 학생 자치활동과 참여의 보장, 학식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등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정했습니다.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교육 환경과 건강권, 안전권, 휴식과 문화의 권리, 노동인권 교육, 소수 학생의 권리 등 교육복지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위원회를 두고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생인권옹호관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으로서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두도록 했습니다. 또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학생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했습니다. 이게 학생인권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인권 조례가 이 충남도의회 홈페이지에 탑재되자마자 당일날 6월 2일이죠. 6월 2일날 12시, 밤 12시까지 보니까 약 한 170여 건의 댓글이 달렸고 조회수가 당시 한 2,000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그 댓글 달린 SNS 그 홈페이지에 그 댓글에 참여한 사람들이 참 우연인지는 몰라도 단 한 명도 이 학생 인권운동 조례를 인권 조례를 찬성한다는 글 이나 뭐 동조하는 글은 한 건도 없었어요. 2일날까지는 뭐 그 후에는 아직 오늘 3일이니까 3일날은 잘 모르겠는데 조회수가 한 5,000건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여하튼 2일날 약 170여 건, 그런데 중복돼서 올라온 것도 몇 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한 100건 안팎 될 것 같은데 10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단 한 건도 이 인권조례를 찬성한다거나 옹호하는 글은 없고 다 그 반대 의견들을 냈어요. 특히 이제 거기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은 댓글 중에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분이 계셔요. 이모 씨인데 아이들이 인권 감수성을 인지하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며 6학년 정도까지의 교육으로 변화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인권 감수성을 키운다는 미명 아래 아이들이 오히려 성에 대해 더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또 다른 그 댓글을 보면 이 교사의 입은 묶여있고 옳은 것, 일반 사람들이 따르는 일반 윤리조차 선도할 수 없다면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조건과 학생 자유권과의 마찰, 그리고 학생을 진정 위한다면 어린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아이들은 우리 미래다. 넓은 법의 보호하는 테두리 안에서 규칙과 질서를 지켜나가야 하는 시기 라면서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아름다운 질서들이 무너져 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결정일까? 이렇게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학생의 머리를 염색하는 것이 과연 인권이며 자유를 존중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만 그보다 더 학생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훈련을 시키는 게 학교의 역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규칙과 질서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외형적인 부분들은 성인이 된 이후로 미룰 수 있는 만족 지연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이들을 더 성숙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면서 어른들이 정말 인권의 자유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봤으면 한다 하면서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만든 법안일까 의심이 된다 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키워가야 할 학생들에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사고를 부추기며 소수의 인권으로 오히려 다수의 인권을 묶어버리고 성장하는 학생들의 인생을 혼란으로 밀어붙일 학생인권조례안을 절대 반대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는 옳고 그름을 배우는 곳이고
그름에 대한 보완과 지도를 해주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학교가 탈선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제발 거둬달라 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들을 위하는 조례안이 아니라 아이들을 죽이는, 선생님을 죽이는 조례안이라는 것으로 보였다. 교육하는 장소에 교권이 무너지는 상황이고 아이들은 질서와 올바름의 교육보다도 소수자의 실수와 관용을 너무나도 위하는 법안이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처럼 학생인권조례가 광역단체마다 통과할 때에 계속 논란을 가져왔고 당초에 만들어졌던 초안에서 이제 그 광역단체 실정에 맞고 당시 이 사회 분위기에 맞게 다소 약간 손질을 봐서 통과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도 그렇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도 그랬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김상곤 교육감, 지금 그전 장관도 했고 했던 분이시죠. 그분이 이 교육감 할 당시에 당초 이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거는 서울시 제야의 인권운동가들이 미리 만들어 놨었죠. 이거를 만들어 놓고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전교조 교육감, 전교조 출신 교육감 또는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등장할 때에 2012년 이후쯤일 건데 2010년에서 12년도 사이에 학생인권조례들을 각 광역단체에서 채택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시, 또 전남, 경기도 이런 쪽에서 했었는데 그동안 한동안 이제 광역단체들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채택이 되다가 그것도 이제 바로 정치적인 이유가 좀 많이 있었죠. 보수 성향의 광역단체 의회가 보수 성향 의회가 다수를 점한 그런 광역단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거부됐고 아예 논의조차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진보 성향의 이 광역의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는 이제 학생인권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 처음 당초에 만들어졌던 학생인권조례가 좀 과도하다라고 해서 약간 수정을 가해서 다수가 차지하고 있던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초에 있었던 학생인권조례 문구에다가 상당 부분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해서 김상곤 교육감, 당시 교육감 때 통과를 시켰는데, 충남도 같은 경우는 요번 11대죠. 11대 의회 이전에는 진보 성향, 민주당 쪽 의원 수가 적었기 때문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권조례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좀 많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학생인권조례 말고 이제 앞서서 인권조례가 있죠. 충남인권조례가 있는데, 충남인권조례는 뭐 이런 저기를 생각 안 하고 했는지 몰라도 인권조례가 일단 먼저 만들어졌었어요. 만들어졌다가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인데 이제 그때 자유한국당 분들에 의해서 이제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의회에서는 충남인권조례가 폐지가 됐다가 바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의 정치인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명 있었고 민주당 의원이 10명 있었어요. 그래서
있던 그 인권조례를 폐지를 했었는데 이제 11대 의회가 들어서자마자 이 인권조례를 통과를 시켜요. 사실 이게 역전이라고 30대 굉장히 차이가 많이 30대 10의 비율에서 32대 33대 정의당까지 하면은 42명 중에서 8명이 이제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과 자유한국당 나머지 33명 플러스 이제 그 정의당 한 분 해서 34명이 이 진보적 성향으로서 그 인권조례를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동안 뭐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만 이제 일반 도민 대상으로 한 인권이 아닌 이번에는 학생 인권조례가 다시 이제 입법 예고되고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논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갈 건데.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쪽 그 입법 내고한 것 중에서 이런 데가 있었어요. 네. 그 어떤 경우가 학생 인권위원회를 둬야 된다. 네. 그 학생 인권회에는 누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인권회는? 그러네. 학생 인권센터 말고 이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도 있고 인권센터도 두드럽게 있는데. 인권센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이거 학생 인권위원회들도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 그리고 센터도 학생들이 운영해요. 아니 센터는 전문가. 아니, 전문가 필요가 없고. 아니 그 필요 아니, 없고는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기성인들이 들어가서는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이런 것들 자기 자리를 다 돌려주자는 얘기지. 이게. 그럼 자기 자리 돌려줘야 되는데. 학생 인권이니까. 그럼 학생 인권센터에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지원이 학생들을 가능하지. 위하게? 참정권도 있고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다 있는데 학생들은 배제되고 나이 먹은 기성세대가 들어가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걸 갖다 자리를 차지해서 월급 받아먹으려고 하는데.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요. 이 인권위원회 있고 인권센터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까지 안 된 것이 나는 일반인에 대한 인권 교육을 기초적인 교육을 제가 받았어요. 3, 4년 전에. 그래서 현재의 각 지자체마다 지금 이제 충남도 그 전에 이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도 운영을 하는 동 마는 동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상태에서 학생 인권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현재의 일반인 대상에 대해서 인권의 조례에 맞게 뒤틀만 딱 잡혀 있으면 실제 학생 인권도 필요 없어요.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권에 현재 있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어물어물 이렇게 넘어가고 그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 학생들 인권을 센터를 운영을 한다, 조례를 한다고 하면 이건 될 일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기초적인 사항도 안 된 상태에서 학생 인권이 뭐 필요하는 얘기죠. 왜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지금 센터에서 기성세대가 센터를 운영하는 자기 인권에 대한 것도 아무도 못하는 사람들이 학생 인권을 어떻게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만 맞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지.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 이제 학생 인권 조례안이 발의를 이제 했는데 이 학생 인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한테 아까 여기 그 어떤 그 교사도 그런 얘기 어디까지냐지 어디까지 인권을 보호해 보호해주느냐. 그리고 지금 이 학생들 인권을 개개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애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 정말 배움으로써 가치를 느끼고 얘네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그 체계 정도만 된다고 그러면 뭐 상관이 없겠으나 지금 여기 보면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 선생님들은 학생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학생들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 욕을 해서도 안 되지. 당연히 요구하는 건 지금도 안 되고 욕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지도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나를 지도할 저희가 없어. 나는 내 인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중첩이 됐을 때는 나는 이거 나 안 받겠다. 너 인권상대 이거는 안 되겠다. 학생이 이렇게 반발하고 나갔을 때는 선생님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댓글을 예. 홈페이지 댓글이 찬성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예,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로는 이제 응. 찬성하는 분이 한 서너 분 계세요. 서너 분? 네, 지금 현재로는 이제 서너 몇 분 분? 계시는데 6천회 이상이 조회수가 6천회 이상이 되고 되고. 이제 그 찬성하는 분이 한 서너 분이 계시는 것 같고 이제 이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걸 찬성한다고 찬성?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 반대하는 분들은 조목조목 이렇게 나열을 해서 반대를 하는데 네. 집회의 자유라든지 뭐 개성 표현의 자유, 개성을 실현하는 자유 이런 거를 조목조목 해서 피어싱 한다든지 염색한다든지 이런 게 인권이냐 이제 이렇게 반박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표현 그 집회의 자유 내가 요구를 해서 안 들어주면 애들을 선동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거는 학생은 이게 이제 학교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이 왜 규칙이 있느냐? 이건 인권하고 또 틀리는 거거든요. 왜? 규칙 내에 이게 인권이 필요한 거지. 예? 인권인데 저 학생 규칙을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러니까 인권이 너무 많다 보면 문제 있는 거지. 규칙이 조례가 따라야지. 있고 학교 규칙이 규칙. 있고 한데 어떤 게 우선하냐면 조례가 우선합니다. 아니 물론 이게 되면은- 상위법이 되면은- 그러면 상위법이 했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아니 무조건 상위법 우선 우리나라 법 체계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학생 인권 조례와 학교 규칙을 만든 다른 그 시행령도 법도 있겠죠. 그게 상충할 경우에 어떤 게 우선되겠어요? 신법 우선, 이 새로 만드는 게 우선. 근데 이거 인권조례야 이게 이제 저기 그 발의업 내용하고 어떤 그 네티즌들이 하는 얘기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실 그러면 학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이번에 그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교육을 한번 해봤죠. 온라인 교육 오면 돼. 그리고서 거기에 지금 저 우리가 검정고시 보듯이 그거에서 점수에 합격되면 학력 올라가고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지. 선생님 왜 필요가 있어? 근데 지금 현재 발의한 김영수 의원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이제 그래요? 그것도 이제 알아는 봐야 되겠지만 네. 이제 저기 학생 인권 조례가 생김으로써 지금 발의가 됨으로써 교사의 인권, 교사가 학생들의 인권을 인권. 가장 침해하는 대상이 되는 걸로 지금 그 지적하는 분들이 그럼 뭐 교사 인권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학교가 필요가 없어요. 예? 학교는 조건. 교권이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아니, 이게 발의됨으로써 교권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야 돼. 당연한 거지. 네. 이런 게 그- 생겨나잖아요. 그- 이게 생겨난 건 전반적으로 다 보게 되면은 여기 보니까 무슨 뭐 학생들 그 집회 결사이자도 여기 포함이 돼야 되고 뭐도 포함해야 되고 한뭐이 평등권, 자유권, 복지권, 뭐 참정권, 인권 뭐. 별- 뭐. 이게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게 되면요 학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온라인 교육 해봤자는 게 잘 되잖아. 아니 EBS 교육도 있어. 그럼 선생님들 필요가 없어. 학교가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집에서 온라인 교육 통해서 하고 시험만 규정을 해주란 말이야. 국가에서. 언제 똑같이 시험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볼 테니까 1학년은 1학년 나름대로 시험 볼 거고 2학년, 3학년, 중고등학교 초보다 시험만 보면 되잖아. 그래서 방송대학교 현재는 또 방송통신 그리고서 그 저기를 갖다가 필요. 할 필요 없죠. 아니 이렇게 다 주장하고 저기 하고 이렇게 만들어질 바에는 학교가 왜 필요해? 물론 이제 인권을 존중하고 이러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근데 이제 거기에 너무 이런 그 차별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이런 기본권으로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데도 이런- 불구하고 이제 너무 성적인 어떤 그 성적 지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규제도 안 되고 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제가요 옛날에 우리가 남녀공학이라는 거 있었죠. 지금도 남녀공학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남녀공학을 반대했어요. 그렇죠. 예? 저는 물론 시골에서 중학교 나왔는데 남녀공학이지만은 교실은 각각 틀렸어요. 근데 얼마 전에 후에서는 10년 전부터는 교실도 남녀 같이 배웠단 말이에요. 배웠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사고가 많이 날 것이다. 예?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사고가 안 나고요. 더 솔직하게 얘기 서로도 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네? 이제 여학생들한테 얻어먹고 잘해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얘기하면 어떻게야? 창피하게. 이거 입법 예고만 했지 공청회 막 이런 것도 아직 공청회 이게 6월 8일 큰일 나는데? 공청회. 그러면 공청회 통해서 이게 입법 예고만 됐지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아직은. 아니 이제 입법 예고가 됐으니까 공청회는 공청회고 공청회를 별도로 하고. 그- 바로 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그 회의 중에 끝내는 거지. 29일 날 방송됐던 건데 어떤 모 의원이 그러더라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그러면 여기 아까 얘기했죠. 30몇 명? 30몇 명 의원이 42명 지금 이제 충남도에 42명이 있는데 19명이 의원 구성을 보면 42명 중에 33명이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정의당이 그 사람- 1명, 그 사람들이 그리고 8명이 지금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손 들고 거서면은 무슨 되는 거지? 이 법은 통과되는 거야. 통과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의원들 여기 19명. 19명 이 의원들한테 자식들이 있나 모르겠다 이 사람들. 사실 자식들이 있고 손주들도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 정말로 학교 우리 다니는 공동발의하고 하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사실은 이런 의문점이 갑니다. 불쌍한 거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고 하면 이 의원님들이 이제 대표 발의하시는 분이야 뭐 잘 그 자기가 대표 발의했으니까 우리 하는데 네. 대표 발의하신 분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지금 이 방송에 한번 보내줘요. 네, 김영수 의원. 그렇게 김영수 의원하고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그동안에 이제 이런 그 학생인권 조례가 탄생하고 또 다른 타 시도에서 어떻게 제정되고 어떤 과정을 겪었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의원님이 잘 숙지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도 좀 의문이고 우리가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다른 뭐 대부분의 자유권 뭐 이런 큰 문제들은 없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지금 굳이 이거를 그 문구에 넣지 않아도 이미 그 사회에서 어떤 그 대부분 보장받고 있는 권리들이에요. 인권이라고 하는 대부분이 그 특별히 침해받고 있는 아니면은 관습적으로 침해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이게 그리고 잠깐만. 시민계에 대한 이 법안 절차 권리. 의회에 예를 들어 지방의회든 국회든 들어가서 법 제정하는 사람들 권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 예를 들어 법을 하나 만들고 노래를 하나 만드는 그 자체가 내 모가지에다가 쇠사슬 하나 더 울고매는 거거든 지금.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법인이 조례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쓰지도 않고 저기 오는 거 이런 거 찾아내가지고 빨리 없애고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런 거는 관심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이 그 조례안이 통과는 분명히 됩니다. 단결의 원칙에 의해서 무조건 이게 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맞습니까? 선생님이 맞습니까? 교사가 맞습니까?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사가 맞습니까? 선생님이 맞습니까? 우리는 선생이죠. 우리 때는. 근데 지금은 또 교사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교사들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가르침을 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자기도 노동자로 전부 다 자기들 평을 깎아내린 거예요. 그 사람들. 예전에 우리 같은 경우 보면 선생님은 어떻게 선생님 그림자를 갖고 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선생님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애기들 갖다가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인권 있잖아요. 일반 인권을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서 일반적인 그 인권을 제대로 했을 때 함으로써 이것이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일반적 인권은
엉망진창하면서 학생 인권을 강화시키겠다? 이건 이치적으로 일반 인권만 잘 매기면 학생들이 이거 인권이 필요가 없는 거야. 잘 되는 상태예요.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거 먼저 우리가 하면. 학생 인권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인권 조례안 그러니까 그거 먼저 제대로 잘 해야지 하고. 그 인권법 그거를 갖다가 만들어놓은 거지 왜 굳이 이걸 갖다가 또 만들어놓는 거야? 그거도 잘 운영도 못하고 그냥 뭐 도시해갖고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이것만 해갖고 또 그럼 어떻게 이거는 하는 얘기? 무조건 이거 조례안은 통과가 되는 거네. 무조건 된다. 무조건 되는 거고 됐을 때 다만 나오는 이제 아니 다만 예. 논의 과정에서 이 도민들이 좀 반대를 한다거나 뭐 그냥 원안 통과가 될지 아니면은 이 부분 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해서 할지 통과했지. 예, 워낙 많은 이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을 바뀐다면 이번에 통과 안 되겠죠. 많은 부분 바꾸자고 한다면. 근데 예, 부분적인 그 자구 수정 정도 아니면 뭐 한두 가지 그 여기서 이거는 과도하다라고 생각하면 뭐 빼고 하는 경우. 빼고 여덟 가지 중에 8가지 중에 이제 세부사항 크게는 8가지인데 세부사항으로 여러 가지 더 있지 많이 이제 안에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임신을 했을 때 그 여학생이 이 임신을 했을 때 어떻게 그 차별을 하지만 물론 차별을 한다기보다는 그 자체가 지금 그거 참 어떻게 논의해야 돼요? 그 학생이 이제 임신을 했는데 교사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적의를 못합니다. 사표현을. 근데 그것은 그런 관계는 이건 인권이고 뭐고 법적인 문제예요. 그건. 아니 지금 일반적인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잠깐만 제가 인권의 얘기하는 문제는 거는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인권은 어떤 법 위의 권리예요. 인권은 천부 인권이라고 해서 천부 인권이라고 주어져 이미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기초적인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 법 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 어떻게 보면. 아니 제 얘기는 근데 이거를 과연 이거를 자 도덕적으로 예를 들어 이런 거는 되고 이런 건 어떻고 하는 법은 쫙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데 이 법과 인권이 상충을 해. 달리 간다면 애초에 이런 자유권에 대한 그 교육, 인권 교육을 했어요. 자유권에 대한 평등권에 대한 교육을 막 했는데 막상 사회에 나가 보니까 그런 교육을 충분히 가져가고 나와. 사회에 나가 보니까 실정법과는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윤리 규범 이런 것과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 아니라 법 이전에 규정된 소위 말해서 인륜이라고 해요. 인간 사회에 가질 수 있는 기본 윤리 이것과 인권이 또 상충될 수가 있다고.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사실은 인권조례가 없다라고 해서 성소수자가 인권 침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거 없어도 성소수자의 인권도 보호가 돼요. 다만 이런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양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 거죠. 오히려 인권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 음성적으로 행해졌지만 그것도 사회적 제재는 안 가했단 말이에요. 크게.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뭐 이렇게 말하는 자체, 제재 어쩌고저쩌고 운운하는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 어차피 인권조례 마무리 좀 하시죠. 6월 8일날 공청회를 또 한다고 하고 또 상임위나 또 본회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하튼 현장에서 도의회에서 충분한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나는
의문시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런 게 이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된 의원들이 이게 충남 교육청 산하 소관이잖아요. 학생인권조례이기 때문에 이 충남교육청에서 발의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의원 발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 아주 그 의회와 집행부의 테크닉인데 마치 의원들이 이러한 조례를 발굴해서 입법하는 것 양 의원 명의로 해서 대표 발의를 해요. 아, 그건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이 없어. 왜냐면 상관은 없는데 사회적인 문제도 이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교육자분은 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말로 이 의원 본인이 본인의 생각 또 의원들의 생각 이걸 가지고 입법 예고를 발의를 하는 거 하고 짜맞춰진 틀에서 교육청에서 다른 교육청에서 하는 거 그대로 답습해서 하는 거 하고 이름만 틀립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하고 경기 학생인권조례하고 서울인권학생조례하고 전남 내용은 똑같다. 북신 저기 하고 이 조례한 내용이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럼 아니 국회의원들 미쳤다고 그러는데 조례하지. 이거는 법으로 안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국회의원 논란이 하는 너무 심하게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 하라고 그래. 이게 광역의회 같은 경우 이미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 똑같이 전 예를 모든 들어서 광역의회에서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뭐 법을 제정하려는지는 몰라도 국회에서는 저 인권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해요. 아니 그거에 일반 인권도 전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거 보면 또 지자체 내에서도 일반적인 인권 조례를 또 별도로 만드는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성 있게 예를 들어서 경상도 성격하고 전라도 성격하고 강원도 성격하고 각각 틀리다 보니까 약간씩은 지역적 조례를 이렇게 있겠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조례를 통과돼야만이 그것이 자기네들만 운영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앙 집중적인 있는 국가위원회 그건 있는데 특성 맞게 또 조례가 있다라고.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두 번째. 이런 거는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법률로 정한 다음에 그 지자체마다 특성 지금 얘기는 맞춰서 자기 특성에 맞는 그런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여기서도 한 국회의원들도 이거 손 안 대고 있는 거에 갖다 지방위에서 이름을 만든다? 양쪽에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은 뭘 국회의원 얼마 많이 주는데. 자, 그것까지 걱정할 거 아니고. 마무리 오늘 하시죠. 이 충남도 의회에 발의된 입법 예고된 충남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해봤습니다.